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2월 16일 새벽입니다. 자, 오늘은 산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왜 도시명 모빌리티, 어버네어 모빌리티를 강조하는 시대에 와 있는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산업의 이해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 흐름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우주항공의 시대, 그죠?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산업용 로봇, 뭐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의료 로봇, 로봇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디지털 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모빌리티를 넘어서 도시 전체의 기능을 디지털화하는 스마트 시티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산업의 진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지금 도시명 모빌리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리포트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7, 이게 한 1년 반 전 정도, 그러니까 2020년 6월 정도에 나온 부분이니까, 1년 반이 아니네요. 한 6개월 정도 전이네요. 그죠? 7개월 정도 전. 자, 이제 그 하이트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인데, 이제 그 시장에서 서서히 관심을 받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그죠? 그러한 이 도시명 모빌리티를 왜 지금 다뤄야 하는지, 사실 도시 팽창에 따른 구조적 문제 발생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요구가 생긴 부분이죠. 사실 항공기 기술이라든지 전기 분산 추진, 또 다양한 경량화 소재의 빠른 발전, 그리고 2, 3차원을 불문한 자율주행의 기술 발전이라든지 5G 통신, AI 기술 발전, 뭐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도시 상공에서 일렉트릭 버티컬 테이크오프 앤 랜딩 기술을 통한 사람이나 상품의 운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에 들으시는 택배용 드론에서 시작해서, 그죠? 점차적으로 적재 하중을 높여가는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향후에 이 안정성과 효율성이 검증되면 뭐 일부 노선에서 고가 이동 수단으로 이 UAM이 시작되고, 그런 이후에 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UAM, 그러니까 도시명 모빌리티 산업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은 이 2차원 공간이 이동수단에 대한 대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2차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이 산업을 이야기할 때 파괴적 혁신, 그죠? 플랫폼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파괴적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 역시 도시명 모빌리티 관련 산업도 파괴적 혁신에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산업이 아니라, 그죠? 이 대체적인 산업 성향을 갖는다는 거죠. 대안, 그죠? 그래서 뱅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보험, 이런 기존 산업이 없었던 산업이 아닌데, 그죠? 플랫폼 기업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보험업에 진출하고 은행에 진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 산업을 알게 모르게 잠식하면서 대체제 성격을 강하게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무인 비행기 뭐 이런 부분들은 유사한 교집합을 갖춘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서 피지컬이 이들의 영역인 만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거대 산업군인 셈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왜 UAM인가? 도시명 모빌리티인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2차원 공간 모빌리티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면 정치 경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메트로폴리스라고 하고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메가시티라고 부르죠. 그죠? 메가시티는 고밀도 도시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메가시티가 국가보다 인프라나 정보 네트워크, 소득 수준, 문화적 가치 이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파리라는 도시가 프랑스보다 또 뉴욕이라는 도시가 미국보다 더 높은 인지도, 높은 경쟁력을 갖는 부분이죠. 자, 지구상에서 인구 1000만 이상의 메가시티가 2030년 앞으로 10년 후면 41개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는 지금 현재 28개 수준인데 1000만 명 이상의 인구 밀집 도시가 근데 앞으로 그거에 비해서 약 20개 아니 13개 정도 그죠?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자, 이제 고밀도의 메가시티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겠죠. 그죠?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환경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 인프라 문제 뭐 이런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 그것이 태양이든 풍력이든 이런 수소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전력 산업의 개편, 전력 산업의 구조적 개편이 진행될 것이다. 그것이 또 환경 문제와 연결돼 있고, 그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고밀도의 메가시티는 또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도 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이 놓여 있다 보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들이 진행되게 되는 거지요. 자,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교통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부터 이 서울 도심 교통의 대부분 속도 제한이 60km에서 50km로 다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사실은 그 인구 팽창으로 인해서 교통 체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속도도 기본적으로 못 내지만, 그죠? 그런 가운데에 이 교통 흐름이 부족한 상황이고 느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주차 문제도 이미 주차 포화 상태잖아요. 그죠? 차고지 증명서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아파트를 가면 아파트에 벌떼같이 자동차가 주차해 있어. 그죠? 그 바깥에도 주차. 특히 이 묵동이나 이런 쪽에 이 예전에 지하 주차장이 없는 이 도시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메가폴리스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고밀도 도시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렇게 인구 집중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그죠? 이 메가시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개될 수밖에 없고, 특히 교통의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수도권에서 서울로의 일평균 통행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죠? 요거 보게 되면 하루 평균 이 서울로 몰려드는 이 서울 수도권 지역 근처에서 몰려드는 부분이 엄청나죠. 그죠? 빨간색이 이 50만에서 55만 명이 이제 이동하는 부분인데,
이 외곽 지역 부분은 흰색 5만 이하인데, 그죠? 이쪽 색깔이 좀 붉은색 쪽으로 들어가는 쪽은 엄청나게 이 수도권에서 서울로의 일평균 통행량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행량이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속에서 평균 주행 속도가 30km 미만에 불과하고, 그죠? 그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죠? 싱가포르나 도쿄, 그죠? 서울, 베이징, 뭐 이 대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주행 속도가 30km 이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도로 밀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시도를 해도 결국은 한정된 땅덩어리에 도로 네트워크의 확장이 더 증가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죠? 자, 이미 메가시티는 도로 밀도가 매우 높아서 추가 개선에 한계가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도심에서 헬리콥터 운행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잖아요. 예전에 누구예요? 이국종 교수가 뭡니까? 긴급 응급 헬리콥터 가지고 병원에서 응급 환자 실어 나르고 하는데도 밤에 소음이 크다고 주변에서 헬리콥터 운행하지 못하게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왔었다라고 해서 운행 못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으실 정도로 헬리콥터의 고속 회전 로터가 만들어내는 소음과 날개 끝 와류에서 만들어지는 공기 파동이 충돌하면서 지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영역대의 고주파를 만들어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의 교통수단 부분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버 엘리베이터는 이 도시명 모빌리티에 투입될 일렉트로닉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의 설계 기준을 지상의 트럭 소음의 절반 수준인 65dB로 컨트롤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면, 그리고 이 도로 경전철, 지하철, 이런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죠? 비용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하철 1km 건설 비용은 자그마치 1,300억 원. 그러니까 연간 국가 인프라 건설 비용 보게 되면 도로 건설이나 철도, 도시철도, 해운항공 등에 들어가는 그 SOC 자본 투자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과 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2차원 공간의 도로와 지하철 연장 이런 부분들로 더 이상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사람과 건물, 자동차가 뒤섞인 복잡한 2차원 공간은 더 이상 효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흐름, 그런 부분들 속에서 3차원 공간의 이 도시명 모빌리티는 이런 메가시티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산업적 흐름이 또 하나 있죠. 그죠? 이렇게 도시명 모빌리티 산업이 궁극적으로 진화되고 발전돼서 대중화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건설 산업이나 지하철 산업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좀 매력이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연결져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게 단시간에 들어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많고, 빠르면 3년, 길면 10년, 이 부분에 들어올 산업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도시명 모빌리티를 가능케 할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죠? 중력 법칙을 거슬러 무거운 기계를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기술이죠. 그죠? 이착륙에 긴 활주로가 필요한 기존의 항공기 혹은 도심 소음이 문제가 되는 헬리콥터는 도심 내 활용에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적인, 합리적인 가격의 기체, 시스템, 안전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다행히 이 도시명 모빌리티를 가능케 할 최신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완성되면서 현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블루시리스 다이렉트 커런트 모터의 진화, 배터리의 밀도 향상, 경량화 소재 개발, 관리 시스템 역량 향상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빠르게 현실화되면서 지금 이 UAM을 가능케 할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드론은 적재하중의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적재하중을 높이는 기술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본질적으로는 그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승객용 퍼스널 에어 비클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죠? 현재로선 그래서 도심 항공을 나는 이 UAM의 실현이 환상처럼 그리고 아주 먼 미래일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죠? 이 모터의 진화, 배터리 밀도 향상, 경량화 소재 개발, 관리 시스템 역량 향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UAM의 실현을 가능케 할 생태계가 일정 정도 갖추어지기 시작했고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군사용 무인 항공기는 정밀한 임무 수행에 수년 동안 사용되어 왔고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회전익 수직 이착륙기 기술도 상용화에 성큼 다가서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하튼 뭐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 속에서 그죠? 아마존과 이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물류 분야에서 드론 패키지 배송은 활발하게 테스트 중이고 있고 그죠? 보다 높은 밀도의 배터리나 AI 그리고 위성통신 기술의 개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그 우주항공 테마인 이 저궤도 위성군과 관련된 이 다운스트림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 뭐 요새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테크 무진장 올랐고 여러분들께 그런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었던 이유도 그러한 축의 하나입니다. 그게 다 연관된 산업이거든요. 성장을 하게 되면 그죠? 이 지금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 뭐예요?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성장 산업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자율주행이라는 기본적인 기술 흐름들 그리고 고밀도의 배터리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집약돼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도시명 모빌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뭐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 드론 시장이 꽃이 핀 것도 기술 대중화 덕분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어떠한 좋은 기술도 대중화가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사용화가 되느냐 아니면 대중의 각광을 받느냐 이런 부분인데 여하튼 이 드론도 지금은 소형 드론 여러분들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미와 영상을 위한 소형 드론은 이미 산업이 가성비에서 압도적 선점력을 가진 중국 위주로 재편되었고 최첨단 기능이 장착되어 적재 하중이 비교적 높은 고가의 군용 드론은 미국, 유럽,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기술력을 추적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죠? 완벽한 군사작전을 위해선 한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첨단 기술이 많이 요구된다. 이미 소형 드론의 영역은 많이 대중화되었고 중국 기업들의 대량성 생산 덕으로 상당한 수준의 밸류체인까지 생겼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다양한 산업들이 참여하는 이 전기 수직 이착륙기 기반 이 도시명 모빌리티 코어 테크놀로지는 무엇보다 엔진이나 모니터의 회전력, 프로펠러 비틀림 각에 의한 양력, 그리고 빠르게 나가는 추력에 기반을 두는데, 그죠? 아랍이란다, 참. 이 UAM 비즈니스에 출사표를 던진 업체들도 참 많습니다. 그죠? 일단 항공 제작사들이 대부분 다 이 출사표를 던졌죠. 보잉이나 에어버스, 벨 이런 항공 업체들은 오랜 시간 이 음속의 전투기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다양한 헬리콥터 군용 드론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죠?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둘째 자동차 업체들도 직간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토요타라든지 다임러, 지리, 아우디, 포르쉐, 그죠? 롤스로이스, 그다음 현대, 우리나라 현대도 그죠? 스타트업들과 자본, 전략적 제휴를 맺거나 직접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자동차 업체들의 이 도시명 모빌리티 이 투자 그리고 파트너십 현황, 뭐 이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이걸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셋째로는 대형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의 참여 부분입니다. 그죠? 2차원 공간의 멀티 모델 서비스를 넘어서 3차원 공간까지 교통을 모두 플랫폼 안에 넣겠다는 전략인데, 사실 하드웨어 생산 업체들에게 우버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없었다면 아예 비즈니스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버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기체 생산 업체들을 선별하는 작업은 물론 정보와 서비스 시행에 관한 제도적 법적 협의까지 도맡아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넷째, 이제 신생 스타트업들의 패기도 만만치 않다. 그죠? 그래서 이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이 도시명 모빌리티 사업과 연관된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 관련 기업들 부분들, 그죠? 그래서 투자자 이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커머스 업체들이 모두 드론에 의한 배송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 그 이제 아마존과 관련된 부분, 앞으로는 이제 쿠팡이라든지 그죠? 뭐 네이버 뭐 이런 쪽 다 이 결국 드론 배송 그게 이제 진화해서 수직 이착륙과 연관된 이 도심형 모빌리티 이쪽 부분에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 이커머스 업체의 드론 택배 모습입니다. 이렇게 드론으로 무거운 것도 나르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택시들이 오가던 길이 하늘로 이런 이 드론이나 그죠? 수직 이착륙기가 돌아다니는 그런 흐름들의 부분들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섯째, 오랜 기간 우주 항공 기술에 있어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던 나사도 이 분야의 지원 사격에 나섰고, 물론 나사는 미국을 위해 존재하므로 당연히 미국 드론 기술 향상과 발전을 목표로 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또 나사뿐만이 아니라 미 국방혁신단을 통해서 뭐 지원하고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제도와 법률에 관한 활발한 논의. 왜냐하면 9.11 테러 때 이 비행기에 의해서 이 9.11 테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날아다니는 드론이나 뭐 수직 이착륙기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게 나쁜 뜻 테러나 이런 쪽으로 사용되면 참 막기 힘들잖아요. 그죠? 예, 지상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보다는. 그래서 이 3차원 공간에 법적인 보호막을 쳐야 된다는 부정적 목소리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술 장벽을 극복한 상태에서 제도와 법에서 상용화까지
만만치 않은 벽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는 과정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그래서 오늘은 왜 이 시점에서 지금 이 UAM, 그죠? 어번 에어 모빌리티, 도시명 모빌리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하는지, 그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본격적인 이 도시명 모빌리티 시대 개막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 도시명 모빌리티 메리트, 그리고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그죠? 또 이 경제적인 분석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도시명 모빌리티 산업을 둘러싼 기회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이 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투자 아이디어와,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판단하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산업이고,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딱딱한 내용, 이 산업적인 내용을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죠? 저도 조금 뭐 이 현실적으로 올까 말까? 올 거라고는 보는데 그렇게 빨리 올까라는 부분도 있지만, 기술의 여건이나 흐름들, 성장의 산업은 누군가 의심을 할 때 그것이 대중화가 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그죠? 가장 최적의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놓고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